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북한 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오전과 오후 지금 두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해경의 언론 브리핑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종된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경이 발표했습니다. 그 같은 근거로는 구명조끼 착용, 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알고 있었다. 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을 들었고,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의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경이 한 가지 더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실종 당시에 조류 등을 고려했을 때 네 곳에서 실험한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류 결과를 예측을 했는데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 거리 차이가 있다. 만약에 그대로 실족을 해서 그 의지가 없이, 즉 월북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연평도 남쪽에 머물렀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후에 유가족 측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실종자의 형이죠, 이래진 씨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면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동생을 구할 골든타임이 2번이나 있었는데 국방부, 군이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월북과 관련된 논란, 다시 한번 좀 크게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먼저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문제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왜 이렇게 처음서부터 집요하게 월북 문제를 초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짚어지겠습니다만은 다른 짚어야 될 국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초기에부터 이런 흐름을 잡아 나올 때에 군 당국의 첩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요, 첩보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군이라는 게 국방부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경까지 이제 해경하고 만나서 이제 오늘 중간 결과 발표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월북이라는 문제에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부나 군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우리 공무원이란 여부를 떠났어도 일을 하다가 순직한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유가족들이라든지 주변인들에 대해서 2차 가해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요 다음에 그 순서가 되면은 제가 볼 때 이게 월북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월북이란 문제를 놓고만 봤어도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을 때 공식 기관이 보낸 겁니다. 통일전선부에서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 씨가 아까 이름, 나이, 키, 고향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포로 붙잡듯이 붙잡은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말했던 그 거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 너무 틀린데 왜 우리 정부가 하필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는 부분부터 짚고 싶습니다. 자, 해경과 그리고 여당에서는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북한에서는 불법 침입자, 무단 침입자가 도주하려 해 사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이 실종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2번이나 있었다. 그런데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도 문제가 되는데, 다 알면서도 실제로 전략 자산의 노출을 끓여서 강하게 북쪽에다가
말하자면 경고 사격이라든지 또 시비를 통해 가지고 또 혹은 뭐 전체 민간 해상의 무선 통신을 통해서 그들이 함부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좀 지혜로운 대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시간들을 그냥 이제 분석하고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죽일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빨리빨리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됐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민간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목소리, 또 할 수 없도록 네.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6시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판반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어쨌든 그것이 자기들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야말로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조각조각 된 것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견 또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간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뭐 피격되고 또 네. 혹은 뭐 그게 뭐 부유물이든 몸의 신체 일부든 간에 말하자면 그 화상 또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더 우리 국방부로서는 조금 더 강한 말하자면 행동에 네. 나섰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말하자면 영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월북이건 아니건 이 북측 해역에 있는 우리 국민을 비인도적으로 살상한 부분, 이 북한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통지문에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했었죠.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라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뭐 이런저런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맨 처음에 발표하기를 북측이 실종된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난 뒤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5일 이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보면 사격 후 접근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불태운 것은 부유물이다. 혈흔이 있었던 부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방부가 감청을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연유 즉 연료가 되는 뭐 휘발유나 등유 등등을 발라서 태우라는 그런 북한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 부분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방부는 이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한 발 좀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지금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에서 네. 바로 이 부분들이 북한이 그 은폐 조작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처음 우리 그 공무원 이실을 발견한 게 80m 거리에서 신문을 처음 했다 그러거든요. 신분 확인을 했다 그러는데 그 바다에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바다에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평상시 거리도 80m 거리에서 대화가 되는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뭐 말을 했다, 얼버무렸다 그러는데 그 후에 말이 없었다는데 그 부분이 말이 되지를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포탄, 공탄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네. 한 40 내지 50m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진행했다, 더 알아보려고 그랬다는 정황적으로 보여지는데 4, 50m 거리에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정황만 해도 뒤집어 보면 이 공무원 이 씨를 붙잡고 얼마나 그 함부로 다루고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태웠다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불태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 군이 40분간 불탔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첩보 내용을 이야기한 거는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서 40분 정도 불타려면은 일정한 물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네. 지금 시신 소각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10여 발을 10m 거리에 두고 또 뭐 확인하고 40에서 50m 쏘고 10m에서 진행했다 그러는데 사실 10m에서도 우리 여기 방송에서든 스스로 지금 보시는 분이 본인이 거리를 두고 설정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깊었던 밤에 10m 거리에서 대화가 되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북한 말은 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본인들은 다만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장 지휘관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거의 받아들일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 정황을 알 수는 있는 거죠. 우리 공무원 20일 붙잡았고, 네. 그리고 6시간이나 끌고 다니면서 제가 볼 때 온갖 일이 다 벌어졌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첩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중요한 부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했다라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진실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관측인 것도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또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 의원님 끝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좀 이제 지금 이 정부의 기조가 조금 조급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공무원의 죽음을 기하로 오히려 더 대화를 넓혀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따끔하게 상당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재발 방지하지 않을 네. 수 있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또 그 이전에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차원의 더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도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공유할 건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국에서 공유하는 부분까지 다 통일부가 말하자면 추진하는 그런 것은 국민 정서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면서 또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